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이죠. 네, 효사상이 혼란스러운 한국을 살린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뻘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승객 구속.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오늘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요. 정말 이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버지뻘 되는 60대 그 어르신을 20대가 경멸하면서 폭행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는 거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20대 주치자, 70대 경비원 폭행, 출동한 경찰 멱살 잡기도, 눈 마주쳐서 70대 때린 20대, 네, 살인미수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네, 부모 폭행 존속 범죄가 해마다 2천여 건이 있습니다. 해마다. 아니, 부모를 때릴 수가 있나요? 네, 이게 정말 인간의 유전자를 보면은요, 그 유전자가 엄마 아빠에게 반반씩 유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빠의 독특한 유전자, 100% 유전자를 받는 아빠의 그 Y 염색체를 받게 되고, 엄마한테 미토콘드리아라는 목의 100%또 유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부모에게서 받은 몸인데요. 부모를 폭행한다. 이게 매년 해마다 2천여 건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알려진 것만 2천여 건이지 사실상 부모들이 이걸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00건 이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식이 뭐길래 부모 폭행 협박 아들 선처 호소로 집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제발 그 아이를 좀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부모님들 마음이. 우리가 고려장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고려장에서 부모를 지게 이렇게 지게 지고 이제 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그 나무를 계속 꺾어서 왜 나무를 꺾습니까? 그랬더니 너 돌아가는 길 잘 찾아가라고 그러셨다 그러죠. 네. 네, 정말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또 그 자녀가 함께 가는데 자녀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너 할아버지 지금 고려장 이렇게 가는데 넌 왜 또 나무를 꺾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기 잘 알아놔야죠. 나중에 아버지 여기다가 갖다 버려야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효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때리는 자식, 감싸는 부모. 네. 이 존속 대상 범죄가 이 존속 대상 상해 노인 신고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019년에 16,000건이 넘었어요. 16,000건. 존속 대상 범죄는 2019년에만 2,385건입니다. 네, 2,385건. 네, 그 노인 학대는 1만 건이 넘었어요. 1만 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효사상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냥 부모 눈 마주쳤다고 이 동네 어르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교육자입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육대학교를 나와서 교육 공무원을 하고 평생 교육을 했던 교육자인데요. 저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아동 폭행으로 우리가 법으로 금지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회초리를 때릴 때 부모 가슴 찢어져요. 그러면서 자식이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절제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건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들면서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그러한 교육자들이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뿐만 아니라 홍익 정신을 없애버리자. 홍익 정신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도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다 우리 사회가 혼란해진 건데 정말 안타까워요. 부모 폭행에 어머니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네, 부모 폭행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거예요. 네. 촉법 소년 매년 증가. 이 촉법 소년들은 처벌을 안 받아요. 만 10세에서 14세, 만 10세에서 14세 촉법 소년들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하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들이 강간 추행을 하고요. 그 다음 폭력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2148건, 강간 추행이 357건, 그 다음에 절도가 4536건인데요. 이거 안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동네 여학생을 단체로 성폭행을 했어요.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학교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10명이서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때렸는데 저는 다른 게 없었어요. 제가 바른 말 한다라는 이유, 또 어떤 여학생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저를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10명에서 저를 때렸는데 그때 공포감이 진짜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매일 때렸어요. 매일.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자살을 생각했어요. 너무 이게 괴로운 거야, 삶이. 매일 맞으니까.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 동급생인데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벽돌로 찍는 신용을 하면서 그렇게 무섭게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제 마음속에 학교 폭력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어요. 입시보다 나한테는 학교 폭력 뽑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공약 첫 번째가 학교 불량 서클 뽑아내겠다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엄청난 그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촉법 소년에 대한 이 처벌을 금지시킨 이 법을 바꿔서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서 우리나라에 이 진짜 고통받는 그러한 저처럼 고통받았던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모 폭행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효사상이 부재한 현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보면 이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자녀를 성인까지 다 키웠어요. 2명을 키웠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식이 귀하지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손자는 안아도 자식은 안지 않는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희한테 엄격하게 하셨는데 제가 손자를 안겨드리니까 막 손자를 안고 오르르 까꿍까꿍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으시지? 항상 엄격하셨던 분이 어떻게 손자를 안겨드리니까 어르르 까꿍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손자는 안아도 아들은 안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안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 엄격하게 기르셨던 거예요. 엄격하게. 근데 요즘에 보면은 내 자식 저도 부모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식 해갖고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기적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너가 꼭 이겨야 돼. 경쟁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경쟁. 네가 승리해야 돼. 네가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학생은 부모가 너 무조건 전교 1등 해야 돼. 그 얘는 무조건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도 이겨야 되고 그냥 그 뭐 다 그냥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등 하기 위해서 그 경쟁자 2등을 뭐 진짜 심지어는 뭐 나쁜 짓까지 하는 거예요. 뭐 물에 무슨 약을 탄다든지 아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면 그걸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꿈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왜 너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 물어보니 나는 지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잘생긴 척, 모델인 척 이러면서 아주 그냥 뭐 인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히틀러처럼 되는 겁니다. 히틀러나 김일성 또는 저 마오쩌둥이라든지 스탈린의 대학살 아시죠? 또는 캄보디아의 폴포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왜 자식이 부모를 때리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터지느냐. 이게 효사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효사상. 그러니까 부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부인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인이 남편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도 제가 존댓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저 조선시대 놈 저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데 무슨 존댓말을 써. 나이도 동갑인데. 저는 내 자식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해서도 존댓말을 썼어요. 저는 끊임없이. 그랬더니 친척들이 야 이놈아 무슨 부인한테 존댓말을 쓰니? 그래서 제가 아니 과거에 우리 선현들께서 항상 부인께 존댓말을 쓰는 거 뭐 사극을 보셔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라 이 미친놈아 무슨 존댓말을 쓰니?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존중 안 하니까 자식들이 뭐 부모한테 막대하고 그냥 또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막대하면 부인이 당신 잘해 왜 애한테 그런 얘기 들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빠한테 막대되는 거구나. 또 엄마한테 자식이 막대해도 아빠가 또 그냥 당신이 왜 그렇게 해? 우리 애가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생각해서 엄마한테 막대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막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은 아버지 뻘 되든 말든 그냥 막 패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길거리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교복을 입고. 그래서 제가 학생 여러분들 담배를 교복 입고 피우면 안 되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참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뭔데 아저씨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를 피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뭐야 저런 새끼 뭐 어쩌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네 이놈들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어찌 이렇게 행동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냐고. 걔네들은 좀 나은 애들이에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로 가더라고요. 그건 좀 나은 거예요. 아니면은 때립니다.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무너진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진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부끼리 존댓말 써라. 그리고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편들지 말아라. 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 절제해서 야단을 치면은 엄마가 편들어가지고 그만해. 뭐 해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애가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가족처럼 느껴지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또 엄마가 자식 혼내는데 아빠가 그만해. 뭘 왜 그래. 아니 누가 자기 자식을 혼내면 가슴이 아프죠. 그 혼내는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부부끼리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빠는 아빠, 엄마는 아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교육 없이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성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그리고 또 그 이성에 끌리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성 끌려가지고 그냥 결혼했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막 죽여버리고 버리고, 예? 또 그렇게 막 키웠던 아이들이 부모를 막대하고 부모를 때리고, 이런 노인 학대 사건들이 1년에 만 건이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00건 이상이.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거. 여기 보면은, 예?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예? 그래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신고만 말하는 거예요. 신고만 16,000건이다. 그러니까 약 2만 건인 거예요. 약 2만 건. 예. 약 2만 건이 신고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곱하기 한 5 해서 이게 한 10만 건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존속 대상 범죄가 검거한 것만 2,300인데, 예? 약 2,000건인데 이 10,000건이다. 예. 왜냐면 부모가 자식 신고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10,000건이다. 이게 10만 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예비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예? 그냥 이성으로서 청소년 시기만 돼도 이성에게 끌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 그래 끌려가지고 그냥 준비 없이 결혼하고, 그리고 애 낳는데 아무런 가르칠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자라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이 또 선생님이 돼.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안 돼. 유치원 교육, 어린이집 교육도 안 돼. 또 교수들도 개판이야.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면 존경할 사람이 없어. 대통령도 존경 못 하겠고, 국회의원들은 이 국회의원 같은 놈들아, 이런 욕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에. 그러니까 존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저 나쁜 놈들, 대통령도 나쁜 놈, 판사도 나쁜 놈, 검사도 나쁜 놈, 변호사도 나쁜 놈, 다 나쁜 놈들인데 우리가 뭐로 좋은 놈이 돼. 우리도 나쁜 놈 되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효사상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효사상을 배운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뻘 되는 그 어르신들을 폭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성추행을 하고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한다, 성폭행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돼요. 예?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들은 있잖아요. 선들. 그런 선들은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를 향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인성교육 대학원에서 앞으로 효가 무엇인가, 그리고 애국, 요즘에 충을 얘기하면은 좀 그렇고요. 애국을 얘기해야 돼. 애국을 얘기하다. 무조건 충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그리고 애민, 애국 애민이 무엇인가, 그리고 효가 왜 중요한가, 우애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미얀마에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에 많은 그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